63세 평범한 주부 윤정이는 어느 날 자신의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합니다. 송금이는 정미소라는 낯선 이름이었죠. 실수라 생각했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송금인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미소는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고 그 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된 USB 안에는 한 여인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날 밤 전화를 끊어버렸던 자신의 선택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배신, 죄책감과 용서가 얽힌 이 이야기는 한 통장의 입금으로 시작되어 두 여자의 화해로 끝을 맺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3이에요. 평생을 남편 그늘 아래 살았죠. 한기철, 제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성실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둘 키우고 손주들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더 조용해졌죠. 그냥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런 큰 돈을 보낸 거지? 송금인 이름을 봤습니다. 정미소.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은행 실수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바로 은행에 전화했어요. 직원이 확인해 주더니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누군가 제 계좌로 돈을 보낸 거였어요. 이상했지만 뭐 누군가 착각해서 보낸 건가 싶었습니다. 곧 연락이 오겠거니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이름 정미소. 이번엔 정말 이상했어요. 실수치곤 너무 큰 금액이었고 두 번이나 반복되다니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정미소라는 사람 알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누군데? 우리 통장에 돈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3천만 원씩이나.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더니 이내 무덤덤하게 말했죠. 은행 실수겠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곤 신문을 펼쳤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그러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됐어요. 또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젠 불안했어요. 이건 분명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돈이었죠. 저는 은행에 직접 찾아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정미소라는 사람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주소라도요? 이렇게 큰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 알려드릴 순 없고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한테서 쪽지 하나를 받았어요. 거기엔 주소와 직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였어요. 정미소는 거기서 큐레이터로 일한다고 했죠. 저는 그날부터 뭔가에 홀린 듯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저한테 이런 큰 돈을 보내는 건지.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입구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미소 개인전.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죠.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었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남편 장례식 때였어요.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던 얼굴이었죠. 저는 그때 그 여자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울고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울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정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갤러리를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왜 남편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가 저한테 돈을 보내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한테 또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그렇죠. 남편은 죽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을 거뒀죠. 저는 그때 너무 놀라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도 정신없이 치렀고 그 뒤로는 그냥 멍하니 지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 조문객 명단을 보면서 모르는 이름들이 꽤 많았어요. 남편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다 낯선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정미소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정미소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녀가 퇴근하면 몰래 따라갔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녀는 매번 같은 길을 걸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 주택가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2층 집이었어요. 대문은 오래되어 보였고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죠. 그녀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동네 남편이 가끔 다녀오던 곳이었어요. 일 때문에 잠깐 다녀올게. 남편은 가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그냥 직장 일인 줄 알았죠. 은퇴한 뒤에도 가끔 자문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 동네였던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그 집을 지켜봤어요. 정미소는 매주 3번 정도 그 집에 들렀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장을 봐 온 듯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왔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집 가까이 다가갔어요. 담장 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남자 구두였죠. 그 구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구두 남편 거였어요. 남편이 늘 신던 갈색 구두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떻게 남편 구두가 여기 있는 거지?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거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아버지라고요? 다시 들었어요.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숨겨둔 딸이 있었던 거예요. 정미소는 남편의 딸이었죠. 그리고 그 집은 남편이 평생 드나들던 곳이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죠. 뭔가 흔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찾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였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소유주는 정미소, 보증인은 한기철. 주소를 보니 바로 그 주택이었죠. 계약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그 집을 유지해왔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넘기다가 뒷면에 적힌 글씨를 발견했어요. 남편 필체였죠. 이 집은 윤정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왜 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 집을 정미소 명의로 해놓고 왜 제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쓴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정리해준 변호사였어요. 남편이 남긴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죠. 유산 목록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파일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예금, 보험금, 몇 가지 투자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항목이 비어 있었어요. 부동산은 없나요? 네, 따로 등록된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몇 달 전에 한 건 처리된 게 있네요. 정미소 씨 앞으로 이전됐습니다. 그게 언제죠? 남편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남편은 죽기 한 달 전에 그 집을 정미소한테 넘긴 거였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죠. 제가 알 수 없도록.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까요? 그리고 정미소는 왜 저한테 돈을 보내는 거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지켜볼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갤러리로 찾아갔습니다. 정미소 씨 계신가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정미소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마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저 좀 뵙고 싶은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정미소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밖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갤러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저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정미소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건 아버지가 남기신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는 어머니께, 현실적으로는 저한테 나눠주라고요.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죠? 정미소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그럼 당신 엄마는요?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요. 언제요? 20년 전이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20년 전이면 남편이 40 중반일 때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이중 생활을 한 거였죠. 그동안 몰랐어요. 당신이 있는 줄. 정미소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한테서만 들었어요. 왜 이제 와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매달 3천만 원씩 1년 동안 보내드리라고요. 1년. 그럼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네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정미소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건 아버지가 남긴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이라뇨?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제게도 어머니한테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미안하면 다해요? 평생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정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돈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남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은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 서랍, 책장을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몇 번 시도해 봤어요. 결혼기념일, 제 생일, 남편 생일. 다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 첫 만남 날짜. 그걸 눌러봤더니 열렸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정희야, 내가 이걸 볼 땐 모든 게 끝났겠지. 하지만 그 돈은 내 잘못에 대한 사죄다. 미소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USB를 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USB를 들고 컴퓨터로 갔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CCTV 화면이었어요. 날짜는 20년 전이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이 보였고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어요. 남편과 한 여자였죠.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남편은 무언가 설명하려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여자가 뒤로 휘청거리더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남편이 놀라서 달려갔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뭐죠? 저 여자가 누구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정미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갤러리가 아니라 그 주택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정미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미소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낡았지만 깔끔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엔 젊은 남편과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고 남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정미소였죠. 당신 엄마예요? 정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이요. 이수진.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그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죠. 당신 엄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미소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계단에서 떨어져서요. 사고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USB 영상 속 그 여자가 바로 이수진이었던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고 아버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사고라고만 하셨죠. 저는 USB를 꺼내서 정미소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이게 그날 영상이에요. 정미소는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어떻게? 남편이 남긴 거예요. 금고 안에 있었어요. 정미소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가 엄마를?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 엄마가 넘어진 거예요. 정미소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정미소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항상 미안해 하셨죠. 저는 정미소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남편의 선택으로 인해 엄마를 잃고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럼 남편이랑 당신 엄마는 어떤 사이였어요? 정미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첫사랑이었대요. 젊었을 때 사귀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고요.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난 거예요? 네. 우연히 재회했대요.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 저를 키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그렇게 관계가 이어진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중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진 거였던 거예요. 첫사랑과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날 왜 다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날 아버지한테 뭔가 요구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어렸지만 엄마가 화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다시 영상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이수진이 다투던 모습. 이수진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혹시 당신 엄마가 남긴 거 없어요? 일기나 편지 같은 거요. 정미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엄마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낡고 바랜 표지였죠.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의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소를 키우는 이야기, 남편과 만나는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기철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정희한테 말해줘.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소를 부탁해. 저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수진은 남편한테 정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더 이상 숨어서 살 수 없다고 선택하라고 했던 거죠. 그날 밤 다툼은 그래서 생긴 거였어요. 당신 엄마는 남편한테 나를 떠나라고 했나 봐요. 정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마는 늘 괴로워하셨거든요. 저를 위해서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수진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당신을 계속 돌본 거네요. 네. 아버지는 저를 책임지셨어요. 이 집도 마련해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요. 제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돌봐주셨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을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던 사람이었죠. 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상한 행동한 거 없었어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딱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아, 한 번은 이런 적 있었어요. 큰 돈을 빌리더라고요. 언제요? 한 20년 전쯤이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갚긴 했지만요. 20년 전, 이수진이 죽은 시기였어요. 저는 뭔가 감이 왔습니다. 혹시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안 말했는데요. 뭔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20년 전 통장 내역을 찾았어요. 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죠. 5천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장례 비용이었죠. 이수진의 장례 비용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이수진을 혼자 보냈던 거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 집을 매입했던 겁니다. 정미소가 살 수 있도록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평생 죄책감을 느꼈는지, 선택하지 못해서 이수진을 잃었고 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말할 수도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남편 명의로 된 다른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직원이 조회를 해줬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비밀 계좌예요. 비밀 계좌요? 네, 따로 관리하시던 계좌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계좌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금 내역을 보니 정미소한테 송금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죽기 전까지 정미소한테 돈을 보냈던 거예요. 생활비를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제 통장으로 보내도록 유언을 남긴 거였죠. 이 계좌 잔액이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이렇게 큰 돈을 모아놨던 거예요. 정미소를 위해서요. 이 돈 누구 명의예요? 한기철 씨 명의인데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네요. 정미소 씨요.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정미소한테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한테도 돈을 보내도록 한 거죠. 둘 다 책임지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남편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순 없지만 그 사람도 괴로웠던 거예요. 평생을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친구를 만났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죠. 술 한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힘들어한 적 있었나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들어했죠. 특히 마지막 몇 달은 더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이요? 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 뒤로요?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도 정리하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마지막 인사하는 것처럼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혼자 그 무게를 감당했던 거예요. 저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정미소한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남편이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제일 미안한 사람은 너야. 내가 몰랐던 내 삶을 평생 숨기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다만 책임을 저버릴 수 없었을 뿐이지. 미소는 내가 지켜야 할 아이였어. 그 아이 엄마를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용서해줘. 그리고 미소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도 피해자니까.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남편은 정말 괴로웠겠죠. 두 여자 사이에서, 두 가족 사이에서 평생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미소를 다시 만나기로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이 문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택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고 정미소가 나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정미소는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 일기를 찾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집에서 찾은 거였죠. 이거 보세요. 정미소는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거기엔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소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정희한테 이 기쁨을 나눌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정희가 오늘 편찮아 보였다. 내가 자주 집을 비워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미소 엄마 기일이다. 매년 이날이 오면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정미소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신 엄마도 괴로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가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했으니까요. 정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요. 저는 정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남편도 당신 엄마도 다 떠났잖아요. 이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죠. 정미소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 저는 정미소를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정미소는 착한 아이였어요. 남편을 닮아서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죠. 어느 날 정미소가 갤러리 전시회에 저를 초대했어요. 새로운 전시를 연다고 했죠. 저는 가서 그림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죠. 한 명은 나이 든 여자, 한 명은 젊은 여자였어요. 제목은 용서였습니다. 이거 우리예요? 정미소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걸 그렸어요.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미소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미소야. 정미소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어머니, 저도 고마워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유언으로 남긴 돈, 마지막 3천만 원이 입금될 시기였죠. 저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직원한테 부탁했습니다. 송금인한테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무슨 내용이요?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다고요. 그 사람의 죄는 제가 감당할 거라고요. 직원은 메모를 했어요.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돈이 입금됐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3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메모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1년 동안 매달 받은 돈은 총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죠. 그날 오후 정미소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펼쳐서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1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두 분을 모두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도 제 엄마도요. 그래서 평생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와 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는 편지를 읽고 정미소를 안았어요. 정미소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소야, 고마워. 어머니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미소가 요리를 해왔고, 저는 설거지를 했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미소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는데 만나다 보니 좋더라고요. 아버지는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이 강했죠.
정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버지는 늘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정미소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도 남편의 딸이구나. 남편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소야, 앞으로 자주 보자. 네, 어머니. 그날 이후로 저와 정미소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함께 밥을 먹었고, 명절에는 같이 보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정미소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부르렴. 정미소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계절이 또 바뀌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 산소에 갔어요. 정미소도 함께였죠. 여보, 잘 있어요? 미소도 데려왔어요. 정미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는 정미소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남편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힘들었죠? 평생 두 가족 사이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미소를 돌볼게요. 당신이 못다한 사랑,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소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 집 어머니께 드릴게요. 뭐? 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놓으신 그 집이요. 어머니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집은 내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잖아. 하지만 그 집에서 내가 살아. 그리고 가끔 나를 초대해줘. 그럼 돼. 정미소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미소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몇 달 뒤 정미소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갤러리에서 만난 남자라고 했죠. 착한 사람이래요. 어머니,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당연히 가야지.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갔어요. 정미소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정말 예뻤어요. 어머니, 어때요? 예뻐. 정말 예뻐. 식이 시작됐어요. 정미소는 신랑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주례 선생님이 물었어요. 신부 측 가족은 누가 계신가요? 정미소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 계세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일어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정미소는 웃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어요. 정미소가 제 손을 잡고 사람들한테 소개했죠. 제 어머니세요.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정미소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내 딸 결혼식인데. 정미소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미소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1년 동안 받은 돈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돈은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죄책감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던 사랑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로요. 정미소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남편의 이름으로요. 며칠 뒤 저는 장학재단에 연락했어요.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정미소한테도 말했습니다. 미소야, 그 돈으로 장학금 만들려고 해.
정미소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할 거야. 한기철 장학금. 정미소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장학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서류도 많았고 절차도 복잡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미소도 도와줬습니다. 반년 뒤 드디어 한기철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첫 장학생도 선발했죠. 5명의 학생이 선정됐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저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다들 밝은 얼굴이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남편의 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다니요. 정미소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다 내 아버지 덕분이지.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장학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었고 정미소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기희라고 지었죠. 남편의 이름에서 한 글자, 제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요. 어머니, 아기 보러 오세요.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정미소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기는 옆에서 자고 있었죠.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안아보세요,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기희야, 할머니야. 아기는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미소가 말했어요. 어머니, 기희 이름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좋아.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저는 아기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손녀를 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저는 정미소네 집으로 갔어요.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요. 정미소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기 돌보는 건 서툴렀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내 손녀인데. 저는 매일 정미소네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워주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소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손주 보고 싶어 하셨나요? 그럼 엄청 보고 싶어 하셨지. 늘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랬구나. 저도 아버지한테 기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정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한 달 뒤 100일 잔치를 했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갔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미소 친구들, 남편 가족들, 그리고 제 자식들도 왔습니다. 제 자식들은 처음엔 정미소를 어색해했어요. 아버지의 또 다른 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제 큰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겠어요. 뭘? 엄마가 왜 미소 언니를 받아들였는지요. 그게 진짜 용서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아들. 엄마가 대단해요. 전 엄마 입장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도 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미소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했죠. 정미소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오늘 기이 100일 잔치였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당신도 봤죠? 미소는 이제 엄마가 됐어요.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리고 여보, 이제 용서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요. 힘들었죠? 이젠 편히 쉬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옛날 동창들이었죠.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습니다.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잘 지내. 남편 없이 외롭지 않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미소 이야기도 했죠. 다들 놀랐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런데 넌 어떻게 받아들였어?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생각해보니 그 아이도 피해자더라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대단해, 정희야.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걸어왔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남편의 죽음, 의문의 입금, 정미소와의 만남,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용서와 화해. 모든 게 한 통장에서 시작됐어요. 만약 그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 평생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남편의 다른 삶도 정미소의 존재도요. 그리고 영원히 모르고 살았겠죠. 하지만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힘들었지만 덕분에 정미소를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그 통장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게 남편이 원했던 거니까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면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돈 잘 썼어요.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기뻐하시겠죠?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미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뭐 먹을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저는 정미소네 집으로 갔어요. 정미소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기는 아빠가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아기를 봤어요. 기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정미소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새로운 전시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주제로? 가족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그릴 거예요. 우리 가족? 네.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 이야기요. 그리고 기이도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도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해요. 내가? 네. 어머니 없이는 완성할 수 없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모델 할게. 몇 달 뒤 전시회가 열렸어요. 저는 개막식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젊은 남편과 여자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남편과 이수진이었죠. 제목은 첫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남편과 제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결혼식 날의 모습이었죠. 제목은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 이수진이 정미소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목은 엄마였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남편이 정미소를 업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목은 아버지였죠.
5번째 그림은 제가 홀로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슬픈 표정이었죠. 제목은 외로움이었습니다. 6번째 그림은 정미소와 제가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목은 만남이었죠. 7번째 그림은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목은 용서였습니다. 8번째 그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남편, 이수진, 정미소, 저, 그리고 기희까지요. 제목은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미소가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머니, 어때요? 정말 좋아. 고마워, 미소야. 어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죠. 정미소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품은 제 가족 이야기예요.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끝나는 이야기죠. 제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서가 이 작품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고요. 전시회가 끝나고 몇 달 뒤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나이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죠.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건강하시네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엔 마음이 편해서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엔 늘 뭔가 불안했는데 요즘엔 평온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공원을 걸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죠.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지나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과 이렇게 늙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남편은 떠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공원에 있어. 저도 갈게요. 기희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잠시 뒤 정미소가 왔어요. 유모차에 기희를 태우고 있었죠. 기희는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이런저런 생각. 지난 일들 말이야. 정미소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정말요?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정미소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이 정적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하네요. 저녁을 먹고 저는 서재로 갔어요. 남편의 책들이 그대로 있었죠. 책장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자주 읽던 시집이었어요. 책을 펼치니 메모가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죠.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울었어요. 남편도 힘들었겠죠. 평생을 미안해하며 살았으니까요. 여보,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미소를 만났어요. 좋은 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선택, 틀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한 통장의 입금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때 그 돈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겠죠. 하지만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 산소에 가기로 했거든요. 꽃을 사서 택시를 탔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저는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잘 지내요. 미소도 잘 있고 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비록 당신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면서 저는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